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의 통입니다. 자, 이 쿠팡에 관한 실적과 조만간에 나올 것 같고요. 쿠팡에 지금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 특집으로 쿠팡의 실적, 주가 흐름, 쿠팡은 왜 강한가 한번 좀 다이제스트로 포인트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시장에서 이커머스 시장은 이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50, 60조 원이 33년 안에 급성장하다가 2022년 이커머스 시장 한 206조 원 정도만 예상되고 있고요. 2023년 올해 소폭 상승해서 220조 원대 시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거래액은 쿠팡이 2022년 3분기 네이버를 앞섰습니다. 3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다양한 상품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문하면 집 앞에 갖다 주는 빠른 배송의 지금 전국 네트워크를 확보해 갔고요. 일단은 네트워크망을 확보한 게 쿠팡의 강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보면은 상품을 갖다가 주문해서 주문하는 게 빨라야 되죠. 또 주문한 거에 대해서 결제도 빨라야 되고 결제한 상품이 365일 연중무휴 내 앞으로 온다면 어떠죠? 우리가 빨리 생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장을 일단 거점 전략으로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물류 거점 네트워크 지금까지 누적 적자가 한 6조 원 이상 되는데요. 한 6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전국에 110에서 120만 평 물류센터를 지금 수년 동안에 확장시켜 놨고요. 거기다가 네트워크 간에 확장한 거를 최근에 이제 거점 간 통폐합을 하면서 효율화, 최적화 단계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는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품을 주문하고 구매하고 구매한 것이 빨리 발주가 돼서 물류센터에서 빨리 이커머스는 뭐예요? 풀풀매트 빨리 나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속도전의 싸움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거점에서 중요한 거는 반경, 우리가 이제 물류 컨설팅 하다 보면요. 가장 이상적인 게 반경 10km 이내입니다. 그래서 10km 이내 거점에서 여러분들 집 앞에까지 새벽 배송 7시까지 갖다 주는 강점이 있고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물류센터의 거점 간 출발해서 딜리버리 서비스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배송의 출발, 효율과 밀도입니다. 그래서 물류의 1톤 탑차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쿠팡의 차량을 보면은 도어가 아니라 슬라이드식으로 옆에서 이제 문을 해갖고 단화식으로 해서 물건을 갖다 픽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거점 간의 배송 효율을 높인 것도 그 강점이고 빠른 배송에다가 한 차량당 어떤 상품 로딩시키는 배송 건수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배송 시간에 물론 이제 밀집도도 너무 중요하죠. 2015년 로켓 배송, 15년 로켓 배송 시작할 때는 전국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면서 하루에 건당 60건의 배송 밀도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많게는 300개 이상 지금 배송을 하는 구간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점은 한국 시장이 모든 것이 다 그냥 시장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올해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들을 갖다가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집안에서 재고 물량도 가져가면서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상품 쪽도 지금 주문량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힘입어서 쿠팡의 매출 규모를 저도 이제 오랜 동안 10년 이상 보니까 쿠팡이 뉴욕 상장할 때 3월 11일 2021년도 그 당시에는 14조 원대 2021년에는 22조 원대 또 올해 2023년 지금 3분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보니까 6조 원 이상의 매출에 20조 원 이상 매출. 그래서 항상 4분기는 이제 매출 규모가 더 커집니다. 모든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한 7, 8조 원 예상하면은 27에서 28조 원 매출 규모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4분기까지 영업 손실을 2021년도에는 22조 원대 매출에 1.8조 원 영업 손실이 있었죠. 누적 적자도 많았고요. 덕평 IC의 화재도 여기에 포함됐지만요. 그렇지만 2022년 1분기, 2분기 소폭 적자하다가 3분기에는 1,087억 흑자를 내면서 지금 4분기 미국 시장에서 이제 2월 28일 날 한국은 3월 1일 날 결산 보고가 나올 겁니다. 4분기 결산 2022년 결산 자료가 나오겠지만요. 이 사항 주목하면은 흑자 전환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 영업 손실은 1,000억에서
2천억 원대 영업 손실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시장도 그 기업에는 어떤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계속 늘어나면은 2023년 이커머스 시장의 쿠팡은 매출 규모 30조 원대, 영업이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쿠팡에 대해서 지금 2023년에는 제가 무조건 승자로 지금 경쟁 우위 확보가 지금 가능한 시장이 됐는데요. 이미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를 서치하시면은 새벽 배송의 최강자가 몇 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쓱닷컴, 기타가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은 대기업 분위기는 유통기업의 최강자들이 들어와서 새벽 배송은 이제 물량도 안정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거점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에 철수한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배송에 지금 아침에 보면 7시 시장 시간대를 보장한다 그래갖고 저도 이제 다양한 이커머스 상품 주문해 지난번에 한번 좀 쿠팡에서 아침 보통 6시 때 이제 강남권은 오는데요. 장지동에서 출발하죠. 근데 7시가 돼도 물건이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하나를 놓치니까 나중에 쿠팡 페이를 갖다가 1,000원을 갖다가 그냥 보상하면서 오후에 그 물량이 도착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계속 사용하면서 첫 번째 이런 경험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6조 2천억 원을 투자해서 물리는 거점 사업입니다. 허브 거점, 지역 거점, 뭐 쿠팡 같은 경우는 막 캠프라 그러죠. 전국의 100여 개 거점부터 해서 모든 것을 갖다 네트워크를 확보하면 거죠. 거기다가는 이제 물량을 조정하든가 사람을 조정하면서 자동화시키든가 반자동화, 수동화하면서 일단 비용을 갖다가 효율화시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의 비용, 들어가는 비용, 수배송 비용, 여기에 들어가는 휴먼 리소스, 인력 소싱 비용, 모든 비용의 총 구조 비용을 갖다가 줄여나가는 게 이제 앞으로 쿠팡의 과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류에서 전문용어로입니다. 물건이 하나가 물류센터에서 출고 나갈 때 one order one 핸들입니다. 5개가 한 개 포장으로 나가도 이것도 하나의 출고 라인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앞으로는 투자에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피크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출 규모를 늘리면서 수익 구조, 적자 구조라든가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쿠팡의 앞으로 지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 확대 2023년 이커머스 1위는 당연히 쿠팡이 되고요. 쿠팡의 강점을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와우 회원이 이미 900만 명이 넘어서 제 주변에도 보니까 쿠팡에 4,990원을 사용하는 회원이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조만간에 와우 회원 1,000만 명 시대가 돌파한다. 그럼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객단가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문하던 사람이 2번, 3번 주문하면서 여기에 강점은 무료 배송이겠죠. 그래서 무료 배송에 따라서 객단가가 뭐 월 30만 원 사용하던 사람이 마트나 예를 들어 마트나 슈퍼 같은데 프레시 센터 같은 데를 안 가서 쿠팡 쪽으로 구매가 올라가면은 객단가가 30이, 40이, 50만 원 되면은 그만큼 매출과 연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물류는 어떻게 보면 심플 이즈 베스트 단순합니다. 하나가 들어가서 사람부터 인력부터 모든 비용을 갖다가 빼면은 남은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근데 물류에 지금까지는 과도하게 들어간 비용을 아마 최고로 지금 줄여나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저는 아르바이트나 관련된 쪽 인력 감축이 지금 뭐 5만 명, 6만 명 시대가 돼서 고용 창출을 해왔지만은 자동화 포함해서 인력 감축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좀 잠깐 얘기했지만요. 객단가가 당연히 올라가죠. 또 와우 회원은 900에서 1,000만 명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물류센터의 어떤 효율화, 자동화 관리, 대구의 물류센터가 2월 초에 매스컴을 갖다가 인바이트 해갖고 지금 뭐 자동화 센터가 시작됐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비하면 아마존은 2013, 14 키바로봇을 도입하면서 시작한 거에 비해 한국의 쿠팡은 지금 스타트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군 쿠팡 이츠라든가 또 쿠팡에 관련된 쿠팡 플레이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 비용 많이 들어간 것도 아마 고민하면서 이 비용을 줄이는 건 줄여가면서 어떻게 효율 극대화 쪽으로 좀 계속 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는 역시 우리가 매출 비용의 매출 대비 비용을 갖다가 다 빼면 어떠죠? 거기에 이익 구조가 나오는데 초창기보다 매년 원가율 계산을 갖다가 지금 더 높여가서 이익 구조를 개선하는 게 쿠팡의 앞으로의 주요 과제라고 보습니다. 자, 마지막에 한번 주가 상황 얘기했습니다. 저도 한 10여 년 동안 쿠팡을 지금 지켜봐 왔고 2021년 3월 11일 날 쿠팡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할 때 처음에는 이제 공모가가 $20대였습니다.
근데 실제 주관사의 영향도 컸고 35달러에서 어떤 기관 투자가의 어떤 검증을 받아서 스타트했는데 기본적으로 3월 10일 날 첫날 장을 했을 때 35달러가 결국은 69달러까지 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장에서 더블로 상장한다 해서 그걸 우리는 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1월 마지막 3월 10일 날 장을 마감할 때는 49달러. 그러니까 당시에 100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당시로서도 상당히 쿠팡의 가치, 100조 원 높은 가치였습니다. 물론 이제 주관사의 영향이나 관련된 그때 이제 순풍을 타서 흐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쿠팡이 이제 그 이후에 2021년 12월 말까지 가면서 계속 뚝뚝 떨어지면서 30달러까지 가고 2022년 들어오면서 쿠팡의 실적은 계속 1분기,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서 2022년 5월 9일 날 9.35달러 최저점을 찍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제 당시에 2021년 11월부터는 2022년에 연준이 그 금리를 인상한다는 어떤 이런 아나운서가 있었고 대부분의 큰 폭의 상승세를 타왔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이 기업들은 이미 한 30에서 40%, 테슬라는 50% 이상 주가가 폭락한 게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 6월까지 상반기까지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면서 쿠팡이 2022년 3분기에 매출 규모 6조 원대는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이 1,037억을 갖다가 흑자를 갖다 발표했을 때도 쿠팡의 기업 가치,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놓는데요. 기업 가치는 이미 20달러에서 25달러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글로벌의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기업들의 등락폭에 힘입어서 쿠팡은 20에서 21달러까지 가다 주춤하면서 계속 15, 16달러 선으로 계속 지금 내려앉았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2022년 4분기에도 이어지면서 쿠팡의 주가는 예상외로, 물론 이제 미국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15, 16달러, 지금 방송하는 현 시점도 15달러대로 지금 다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에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만들고 2015년부터 아마존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2015년에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이커머스 온라인 시장의 스타트의 최고 시기라고 좀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도 그 당시에 2015년에 마켓컬리가 지금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벽 배송 시작했고 쿠팡도 로켓 배송하기 시작한 이 시점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쿠팡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벤치마킹 했던 아마존은 이미 최고점에 찍을 때 주가가 거의 100달러가 지금은 이제 100달러 전후지만은 주가가 2,100조 원까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쿠팡은 100조 원 정도였죠. 아마존이 최근에 어느 정도냐면 1,200, 1,300조로 다시 그냥 반토막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쿠팡도 이와 맞물려서 주가가 미국에 상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INC 컴퍼니이기 때문에 쿠팡의 주가도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 큰 폭으로는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의 뉴욕 증권의 어떤 영향, 이걸 갖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2월 28일 날 쿠팡의 이제 4분기 흑자로 나올 거는 거의 대다수가 예측하고 지금 아마 전 보고서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해서 쿠팡의 주가가 영업 손실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로 된다면은 쿠팡에 대한 기대 가치는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기업의 가치 그 밸류에이션은 25달러까지 목표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하면서 쿠팡이 어디까지 갈까요 하는데 미국에는 지금 연준이 마지막에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6.5에서 6.4로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상반기까지는 연준도 금리를 갖다가 동결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낮추려고 했는데 이 상황 소폭 베이비 스텝 0.25 스텝으로 한 번, 두 번 더 올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식 관련한 것도 한번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쿠팡의 다양한 얘기, 쿠팡이 왜 승자가 되고 2023년 올해 강한가 한번 좀 정리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철희 박사 통통통 이걸로 일단 다이제스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